그럼 막스가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생산관계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모든 동물은 자기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죽습니다. 딱따구리를 이런 나무 한 그루 없는 평원에서 풀어주게 되면 딱따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딱따구리는 죽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앉아서 나무에서 이 벌레를 파먹고 사는 동물이 새니까. 그러면 세렝게티 대평원에 있던 그 백수의 제왕 사자는 아무 데나 가도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숲지대에 가서 풀어놨습니다. 사자가 숲지대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동물은 자신의 서식지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 볼까요? 인간? 북극에 곰만 살아간다고 봤던 거기에도 삽니다. 거기 이글루를 지어놓고. 사자가 사는 세렝게티 대평원 마사이족이 살고 있어요. 거기 인간이. 밀림 거기도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도.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벗어났을까? 인간은 원래 원숭이가 진화해서 탄생한 유입니다. 종이에요. 원숭이가 안전하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나무가 없어지는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빙하기가 온 거예요. 원숭이는 죽었죠.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던 원숭이 중에 어떤 한 원숭이가 우연히, 자연이 준 우연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동굴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원숭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원숭이가 밖에 나와보니까, 동굴 밖에 나와보니까 그 밑에 계곡으로 맘모스떼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맘모스떼가. 그 원숭이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혼자서는 잡을 수 없지만, 저는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데, 내 혼자서는 저놈을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 안에 꼬챙이를 꽂아 나온 다음에 이 어리버리한 맘모스를 긴 꼬챙이 앞에다가 불을 부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서 떨어뜨려서 죽였답니다. 이게. 근데 맘모스를 30마리에서 60마리가 달려들면, 여러분 우리가 소 한 마리 먹으려고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하여튼 먹고 남은 거예요. 먹고 남으니까 내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내일도. 잉여 생산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인간은 생산물을 사람들 사이에 배분하는 원리를 찾아내야만 했었고, 생산물을 사람들 사이에 배분하는 원리, 이게 바로 생산관계입니다. 그 생산관계가 처음에는 공동 분배였던 것이죠. 공동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분배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맘모스를 사냥을 하다가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빙하기가 끝납니다. 빙하기가 물러나고 나니까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식물이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식물 중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건, 식물, 특히 이제 곡물이 생산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곡물 생산은 맘모스처럼 수십 명이가 포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씨앗은 가벼우니까 혼자서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생산에서 개별 생산이 시작이 되었고, 공동 생산에서 개별 생산이 시작이 되니까 내가 생산한 것은 내 거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사적 재산, 사적 소유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산의 불균등이 발생을 하고, 이 재산의 불균등은 해가 누적이 되면 점점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올해 농사를 망쳤어요. 그런데 운이 없으면 내년에 또 농사를 망치거나 내년에 평년작밖에 안 돼요. 빚을 계속 지고 가죠. 그러다가 한 번만 더 타격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드디어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채권자에게 뭘 해야 되느냐? 다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노예가 발생하는 거예요. 노예가 있으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노예가 일을 한 걸 내가 뺏어 먹으면 되니까 나는 일을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전쟁 노예가 발생을 하거든요. 전쟁 노예.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같은 경우에 전쟁 노예가 계속 그리스와 로마를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깨달은 사람이 카이사르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알렉산더였고요. 알렉산더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넓은 땅을 통치하고 나서 죽자마자 싹 없어졌어요. 제국이. 로마는 그걸 이미 알았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래서 카이사르는 로마가 전쟁 포로를 계속 확장을 하면서 늘려나가는 어느 순간에 카이사르는 뭘 남겼느냐면 자기 다 하지는 못했고 아우구스투스에게 물려주긴 했지만 로마는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스탑이라고 딱 끈 거예요. 노예가 힘이 세지게 되면 내가 오히려 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너무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노예를 더 늘리면 안 된다는 큰 교훈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노예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로마가 거의 멸망할 뻔했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전략적인 사기를 통해 가지고 스파르타쿠스를 속여서 결국 전진을 막는 바람에 설욕할 기회가 있었고 로마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제는 망합니다. 더 이상 노예를 얻을 수가 없어서. 노예를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였느냐 하면 이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놈 보고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하기로 한 거예요. 좋은 말로. 너는 왜 농부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기사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너는 네 직분에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고 나는 그 곡물을 얻어먹는 대신에 너가 안전하게 농사를 짓도록 내가 지켜주마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세 봉건사회예요.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까먹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절대 일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교회에 와가지고 출석을 체크하고 설교를 듣고 가야 돼요. 특히 농민에게 너가 왜 평생 동안 일만 새가 빠지게 하고 영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계속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책들 교리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득. 그래서 머리가 나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와서 재교육을 받고 계속 가도록. 안 와? 안 오면 죽였습니다. 안 오면 마귀가 시인 거거든요. 이게 700년 정도 지속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중세 말기가 되면 생산력이 점점 진보하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귀족은 말이야 피도 우리하고 다르대. 하느님이 처음부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이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웠는데 이놈들이 진짜 그럴까? 내 눈으로는 확인 안 해본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엄하게도. 그래서 결국은 그 왕족, 귀족들 중에서 제일 고귀한 왕족 중에서도 제일 고귀한 바로 왕을 잡아다가 목을 한번 잘라본 거예요. 목을 잘라봤더니 피도 똑같은 색깔이고 피가 다른 색깔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피가 다른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피는 똑같은 색깔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 점지한 사람이라서 죽여도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였는데도 멀쩡하게 죽고 끝났어요. 그리고 죽인 놈은 당연히 하느님한테 천둥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잘만 살아간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것, 그게 1789년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이 혁명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평등한. 그래서 자, 내가 하나 줄게. 니도 하나 줘. Free of Trade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교환의 자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환을 했어요. 손해본 거 없지? 손해본 거 없어. 나도 손해본 거 없어. 이익 본 거 없지? 나도 없지. 똑같이 교환한 거야. 교환을 모든 거래 행위의 일반적 원칙으로 통용을 시키고 그걸 쌍방이 모두 승인하는 구조로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누구는 가난해지고 누구는 점점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바로 자본주의가 당면한 수수께끼였고 그 수수께끼가 막스가 짚었던 바로 생산관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자본주의에 요 뛰어난 사람들, 상대편이 절대 속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속는 바로 그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 위대한 계급이 자본가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체제 안에서 막스가 요 관계를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될 것, 생산 관계는 내용이 뭐냐? 저걸 좀 잠깐 쓰죠. 하루에 이제 순수입이 12만 원입니다. 택시 기사가 한 10년 전에. 지금은 이게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비율은 비슷하답니다. 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12만 택시 키를 반납을 할 때 11만 원을 산납금으로 줘야 됩니다. 산납금. 산납금으로 주고 나면 만 원이 남죠. 요게 택시 기사의 하루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근무 일수가 21일입니다. 21일. 이 사람들이 21일 동안 근무를 해서 산납금을 전부 230만 원 가까이 납부를 하면 80만 원을 월급으로 줍니다. 월급. 그러면은 150만 원이 남는데 요거는 회사가 갖는 거예요. 150만 원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하면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는 사실상 25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서 100만 원을 자기가 월급으로 받아가고 150만 원은 회사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100분의 내가 받아오는 것에 비해서 빼앗기는 것의 비율, 요거를 잉여가치율이라 그러는데 택시 기사는 150%죠. 150%. 그런데 택시 기사는 사실은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업종이에요. 내 자녀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얘가 봉급을 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서 회사에 한 800만 원 갖다 주고 이러면은 요거는 회사가 좀 아마 자르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잉여가치율이 그런 개념이에요. 요 타인에게 빼앗기는 노동시간,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 요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택시가 자기 게 아니니까 자본가가 그걸 가져간다. 그러면 왜 누구는 태어날 때 택시를 안 가지고 있고 왜 누구는 택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래? 아버지를 따져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자, 이재용 씨가 있습니다. 이재용 씨는 왜 부자지? 이건희 씨가 물려줬으니까. 이건희 씨는 왜 부자지? 이병철 씨가 물려줬으니까. 이병철 씨는 처음부터 부자였는가요? 아니거든요. 이병철 씨도 사실은 집에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미천을 받아가지고 대구에서 상점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 아버지는 땅에서 나온 거죠. 땅에서 소작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땅은 원래 그 사람 걸까? 역사를 따져서 그대로 가볼까요? 역사를 따져서. 여러분 조선 시대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정도전이가 했던 소위 과전법이라고 하는 조선의 토지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은 땅을 한 평도 못 갖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국가가 갖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중국에도 개인은 토지를 못 가졌어요. 유럽도 개인 토지는 없습니다. 아니 영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 토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쳐들어온 놈, 그 놈에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가 이 땅을 지켜주면 네가 이 땅에 올라오는 수입에 몇 불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쳐들어온 놈 가운데에 일부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도로 돌아갔고 일부는 거기에 눌러앉아서 자기가 그 땅을 지켜줍니다. 그게 봉건영주인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요 땅이 내 거라고 하는데 그 땅이 자기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법을 가지고 됩니다. 법. 민법상의 소유권.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대죠. 등기부등본 누가 만들었죠? 내가 자기하고 합의해서 만드는 건가? 지가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자본가들이 지금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처음 시작될 때 모든 법은 자본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그 법을 통용시키게 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고 그 혁명을 통해서 그 법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것.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는 그 자체가 허구입니다. 지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속성이에요. 자본가들은 그래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소유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택시 네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하는 네 걸 뺏어가야 돼. 노동을 뺏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막스는 바로 이걸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